버리라고 건네주신 거잖아요. 저희 학원에는 시어머니 연배분들이 듣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물어봤어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며느리를 어려워하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서 상한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다고, 멀쩡한 음식도 본인들이 들고 가기 싫다 하면 아무것도 안 들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음식을 간소화하고 정말 딱 먹을 만큼만 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춰서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 모든 걸 자기가 했던 게 맞다고 우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내가 일 마치면 9시인데 그리고 전날에 와서 장 보는데 따라가고 제삿날에는 오전에 와서 야채 다듬고 가서 학원 가서 수업하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전 굽고 다시 학원 가서 수업하라 하시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 아니,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일을 그렇게까지 시키신다니. 요즘 누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한다고. 오시는 친척도 4분 정도라면서. 그런데 무슨 하루 종일 일을 해? 저희 엄마도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처음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저희 친정아빠가 엄마 혼자 너무 고생한다고 음식을 사서 하시다가 그것도 이제 절에 모시고 명절에 가족끼리 산소는 미리 갔다 오거나 여행 겸 간단하게 음식 들고 다녀왔습니다. 작은 삼촌네도 같이요. 그러다 보니 친척들끼리 사이도 좋았어요. 사실 제사라는 걸 하면 형제들 간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누구 한 명은 빨리 와서 일해야 하고 사정이 생겨서 못 오는 사람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도 불편해지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바뀌니 정말 누구 하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도 요즘식으로 바뀌길 바랬습니다. 신랑은 어릴 때부터 제사를 보고 자라서인지 아니면 어머님한테 조상님에게 잘해야 한다고 세뇌를 당해서인지 제사를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가 장남이니 집안을 일으켜야지, 제사도 물려받아야 하니 열심히 일하거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인지 신랑은 다른 부분에 대해선 보수적이지 않았는데 꼭 제사에서만큼은 보수적이었어요. 그때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제사에 진심을 다하지 않아서 남편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인 제가 제사에 공을 들여야 하는데 일한다고 바빠서 제사를 등한시하니 자기 일이 안 풀린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사업까지 잘 안 풀리니 옆에서 시어머님이 계속 그러셨죠. 네가 제사를 하라니 조상들이 노하셔서 그렇다. 와서 절이라도 해야지. 바쁘다고 아예 안 오지 말고 음식하는 것도 보고 배워야지. 그러니까 되도록 와라. 시어머니도 전화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어디서 아는 무당에게 들었다고 조상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 일이 풀릴 수 없다고 신랑한테 말했어요. 팔랑귀인 신랑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자기 사업이 잘 되면 저한테 좋지 않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신랑 사업은 신랑이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거지 조상이 도와서 잘 되면 그건 로또처럼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계속 제사 때 가지 않겠다 말했고 신랑이랑은 계속 언쟁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그날도 신랑은 아침부터 수업 좀 일찍 끝내고 와라, 보강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이 소중하고 솔직히 제사 핑계로 수업을 뒤로 미루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혼자 가라 했고 시어머니가 썩어가는 속주남을 주신 이후로 시댁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은 음식물 처리반이 아닌데 왜 버려야 할 음식물 쓰레기를 주시는 건지 이건
솔직히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안 가겠다고 말하자 신랑은 화를 내면서 나 혼자 갈게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 가지 마. 나 혼자 갈게. 그런데 당신 우리 엄마한테 고생하셨다고 전화 한 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서 전날부터 고생하시는 거 알잖아. 어머니가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 신우도 음식 제발 양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꼭 하셔야 한다고 우기셔서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음식 주문해서 하는 게 훨씬 돈도 적게 드는데. 됐고, 우리 엄마는 나 잘 되라고 조상님께 빌기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런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너도 너무한다 정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신랑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서 온 신랑 손에는 음식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먹을 사람도 없는데 매번 음식을 많이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늘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싸주셨습니다. 솔직히 제사 때 한 끼 먹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두세 번 먹을 만큼 양을 하셔서 저희 집으로 보내시는 것도 전 싫었어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제사 음식은 그 다음 날에도 먹기 싫었어요. 언제나 음식물 처리는 제 일이었기에 저는 늘 신랑에게 음식 주신다 해도 다 버리니 받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신랑은 저희 둘이서 3일 내내 먹을 양을 받아왔더라고요. 특히나 숙주나물은 정말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김치 담는 통 아시죠? 거기에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아니, 이걸 누구 다 먹으라고 들고 온 거야? 냉장고에 쌓여놓고 결국 썩어서 내가 버려야 하잖아. 당신도 매일 저녁 먹고 들어오고 나도 그런데 내가 음식 받아오지 말라 했잖아. 신랑에게 화를 내니 신랑은 본인이 다 먹겠다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자기 엄마 마음도 이해 못하는 이기적이라고 저에게 욕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랑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결국 음식이 이상하면 제가 냉장고 청소를 해야 하고 신랑은 냉장고에서 냄새가 나면 저에게 냄새 난다고 청소 좀 하라고 구박했거든요. 그러면서 썩을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아는 지인분들이 신랑에게 인테리어를 맡기면서 신랑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해준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일거리 수주를 받기도 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을 겨우 벌던 신랑은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고생해서 제사 지낸 게 이제야 빛을 보네. 조상 덕에 우리 동생이 일이 잘 풀린 거니 이제 올케가 와서 좀 해. 동생이 돈 잘 벌면 올케가 제일 좋잖아. 안 그래? 라고 하시더니 다음 날에는 시어머니도 전화를 하셨어요. 점쟁이 말이 네가 제사를 책임지고 이어받으면 우리 아들의 일이 더 잘 풀린단다. 그리고 60 넘은 내가 매번 혼자서 해야겠니? 너도 이제 와서 배우렴. 그래야 네가 맡아서 할 거 아니니? 그러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 제사를 해야 이 좋은 기운이 그대로 간다고 저희 집에서 제사를 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다 차리고 나면 본인들이 오겠다고 말이죠. 저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정말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하는 거지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결혼 전부터 말했습니다. 저희 신랑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자 우리 집으로 제사를 들고 오지 않겠다고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식구들 왜 그래? 왜 나한테 지금 제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 내가 무슨 수로 그 많은 음식을 다 만들어?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아니,
내가 잘 되려면 우리 집에서 해야 한다잖아. 그리고 실제로 엄마가 여태까지 정성스럽게 다 해서 내가 이제야 빛을 보는 거라는데 내 일이 잘 돼야 우리 집도 잘 살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하루만 좀 고생하면 안 되냐고 저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신랑은 제사에 관해서는 완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일주일 내내 각방을 쓸 만큼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절대 제사일에 대해서는 굽힐 생각이 없었어요. 신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랑은 제사만 지내주면 다른 게 다 잘 될 거고 명절 제사 2번, 일반 기제사 4번, 365일 중에 딱 6일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저 혼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제사 하기 싫다고 말했고요. 서로 의견이 맞춰지지 않으니 부부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사실 일주일간 얼굴 보고 밥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 부부 사이는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밥 먹다가도 싸우니 결국 각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무렵 급기야 신랑은 제기부터 제사상 병풍을 다 들고 집에 온 겁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말이죠. 저는 방 하나 가득 찬 제사용품들을 보니 화가 났어요. 제기들을 본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 집에 제사 음식하러 온 노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지 않겠다 말했는데 제 말을 명백히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이걸 다시 시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신랑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신랑은 저와 시댁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봤자 10년이야. 딱 10년만 제사하자. 엄마 몰래 음식 사서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많이 도와줄게. 당신은 당신 엄마를 너무 몰라. 시어머니가 그걸 모르실 거라 생각해? 제사는 정성이라고 콩나물 하나 다듬어진 거 사지 않고 모든 재료 다 손수 다듬고 만드시는 분인데 어머니야 한평생 하셨으니까 하루 종일 하면 다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당신도 이참에 배우면 되지. 이제 나도 잘 보니까 당신 수업 조금 줄여도 되잖아. 제사 지내면 이렇게 내가 돈도 많이 벌어다 준다는데 왜 싫은데? 당신 일만 소중해? 나도 내 일이 소중해. 그런데 지금 나보고 제사 때문에 내일은 하지 말고 제사 준비를 하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제사를 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해. 저희 부부는 매일 제사 때문에 싸웠어요. 급기야 신랑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신우랑 만났는지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랑이 돈을 못 벌 때는 저에게 늘 돈 번다 수고가 많다.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닌데 제사 때 못 올 수도 있지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던 신우가 이젠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옳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동생이 대기업 차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는데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내가 동생이랑 이야기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했어. 여태까지 많이 봐줬으면 이제 알아서 해야지. 아니, 제가 제사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나요? 저도 제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 저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요. 음식 사서 한다고 하니 어머니가 난리치시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신우는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데 왜 제사를 하지 않냐? 제사하는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에 따라야지 왜 자기 멋대로 구냐며 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합세를 해서
저에게 제사하지 않는 것에 압박을 주더라고요.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도대체 하는 게 뭐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나 쓰면서 제사 1년에 몇 번 된다고? 그거 하나 하라는 것도 못하겠다고 신랑이랑 싸워? 너도 참 너무한다. 너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배웠니? 시어머니의 도가 지나친 말씀과 신우의 제사에 대한 압박, 그리고 내 편인 줄 알았던 신랑의 배신으로 저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싫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신랑과 제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까지 제사를 물려주고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처럼 결국 될 것 같았어요. 제사는 무조건 정성이다 하면서 음식부터 다 손수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저는 신랑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 걸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신랑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에 집착하는 집인 줄 알았음 결혼조차 하지 않았을 거고 왜 나를 속였냐고 신랑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억울하더라고요. 분명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제사하는 부분만 빼면 저희 부부는 잘 지냈습니다. 신랑이랑 정말 잘 맞아서 한평생 같이 늙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제사라는 부분에서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압박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어요. 신랑에게도 저인지 시댁 제사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제사를 택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제사라는 집안 행사를 저 혼자 고생하면서 지낼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은 간단하게 한다 하는데 저희 시댁은 튀김 5종류에 나물 3가지, 거기에 탕국에 생선찜에 수육에 문어에 정말 하루 종일 일해도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많은 돈을 써서 음식물 쓰레기로 남는 제사가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저 혼자 고생하면서 일해야 하는 제사를 한평생 하면서 살기 싫었어요. 당신 정말 제사 때문에 나랑 이혼할 거야?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일이잖아. 내가 못할 일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은 당신 조상 모시는 제사라고 하면서 왜 일은 나보고 혼자 다 하라고 해? 내가 이 집에 제사 음식하러 온 사람이야? 내가 당신 좋아서 결혼했지 제사 음식 해주라고 시집 왔어?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사니?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데 제사를 해야 남편이 잘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너랑은 나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아. 저는 신랑이랑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이혼 서류를 접수한 날도 시어머니는 전화가 와서 다 네가 제사를 안 지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진 거야.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너도 네 인생 잘 살아라. 그렇게 내 말 듣고 제사 지냈어. 다 좋게 끝났을 텐데 자기 고집 세우더니 하시면서 악담을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우리 부부는 같이 살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에 모든 비련이 다 사라졌어요. 1년 반이라는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1,000만 원씩 벌던 신랑이기 때문에 신우랑 시어머니는 신랑 일이 잘 된다고 대출까지 해서 무리하게 밀어주다가 같이 망했습니다. 신우는 집 담보대출까지 내어가면서
신랑의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다가 원금도 못 찾는 신세가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이 일로 신우와 신랑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려서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신랑은 인테리어 하면서 실수를 해서 결국 본인 가게는 폐업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혼을 하고 제 지인들은 신랑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챙기시더니 결국 망하더라고요. 제사 안 하면 망한다고 하더니 제사를 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조상덕은 제가 봤네요. 같이 살았음 저희 집까지 망했을 테니까요. 신랑이 돈을 잘 벌 때라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하게 받았고 저는 학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혹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사에 대한 부분은 신랑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랑도 동의를 한 다음에 결혼하세요. 저희 부부처럼 부부끼리 합의가 돼도 결국 시어머니랑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